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분석하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북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뭐 이 권력층들이 서로 간에 권력 투쟁하느라고 큰일 나 있고, 그러면서 기존의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이 세습 체제가 흔들리는 즉 1인 독재 체제가 아니고 집단 지도 체제, 김정은은 허수아비, 그리고 그 허수아비를 내세우고 허수아비에게 적당한 먹이 좀 주고 그리고 그를 에워싸고 있는 이너서클들, 이 이너서클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이너서클이 누가 되느냐, 여기에서 이제 권력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북한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북한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게 뭐 집단 지도 체제든 뭐든지 간에. 왜냐? 바로 이 젊은 세대들 때문에 문제다. 북한을 뒤흔들고 있는 MZ세대입니다. 북한 체제 최대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건 뭐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또 이거 중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자, 북한이 내달 28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는데, 여기에서 청년교양보장법이라는 법을 처리한다라고 예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8월 26일 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6차 전원회의가 24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 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를 9월 28일 평양에서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최고인민회의 5차 회의는 시, 군 발전법, 청년교양보장법 채택과 인민경제계획법 수정 보충과 관련된 문제, 재자원화법 집행, 검열, 감독 정형과 관련된 문제, 조직 문제를 토의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뭐 또 권력의 중심축의 이동 뭐 이런 거 있을 것으로 예견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청년교양보장법을 채택한다. 상임위원회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자기들 상임위원들은 몇 명 안 되죠. 거기에서 야, 우리 전체회의 하자라고 의결을 해서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법이 이제 법으로서 인정을 받으니까 그걸 하자라는 일종의, 우리로 치면 이사회하고 나중에 총회하고 하는 그런 것을 밟은 거죠. 그래서 이사회 일단 하고 이제 총회를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건데, 제가 총회라고 평가했지만 실제로는 최고인민회의 전체 회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청년교양보장법,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을 보도한 우리 한국 매체들은 뭐라고 분석했냐.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이 정치적으로 아주 통제하는 이 사상통제법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러면 왜 청년들을 사상 통제를 할까요? 돌연투에 나온 청년교양보장법, 도대체 무슨 법이길래? 지난 4월 8일 조선노동당 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제기된 반사회주의 현상 타파를 목적으로 추진된 법안입니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단순히 외부 영상과 서적 등의 소지, 유통, 소비를 처벌하는 법이라면, 청년교양보장법은 청년들의 의식과 수준을 뜯어고치기 위한 교육과 통제, 처벌을 적시해 청년사상 통제법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반동사상 배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반동사상 배격법은 뭐 남조선 드라마 본다든지 남조선 노래 따라 부른다든지 이러면 전부 처벌하는 것이죠. 또 그런 USB나 CD를 유통을 하는 유통자들도 처벌하는 것이죠. 소비, 유통, 뭐 모든 것을 다 처벌하는 건데, 그런데 그런 게 있는데 이건 뭐냐? 아예 의식을 바꾸겠다. 의식을 완전히 철통처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을, 이 대한민국을 보고 교훈을 얻은 겁니다. 자, 386 세대라고 하는 자들, 그들이 이 사회에서 진출해서 있다가 또 성장해가지고 586이 되니까 완전히 대한민국을 그냥 4년 만에 폭삭 망하게 만들구나. 야, 저거다. 세대 하나를 갖다가 통째로 갈아버리면 이런 일이 생기네. 라는 학습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전교조들이 지금 뭐 교육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40대들 전교조 딱 그 처음 나왔을 때 뭐 참교육이다 뭐다 하면서 처음 나왔을 때 제일 에너지 강할 때 그때 교육했던 걔들 아니냐. 걔들이 지금 40대 이거 뭐 철통 같은 문바들 아니냐. 이렇게 또 그래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 이거 하나 까딱 잘못하면 우리 공화국 무너지겠네 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얘들은 자기네들하고 다르거든요. 장마당이 나를 키우고 BTS가 나를 채우네 라는 겁니다. 정말 딱 봐도 느낌 오죠. 장마당이 나를 키웠지, 배급이 국가가 나를 키운 게 아니야. 수령님이 나를 키운 게 아니야. 그리고 수령님의 저 정치사상, 주체사상이 내 머릿속에 들어간 게 아니고 BTS가 나를 채워. 그리고 요즘은 남조선 드라마 펜트하우스, 그게 나를 채워 라는 것이죠.
이 MZ세대는 한국에서는 1980년에서 200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1980년부터 1990년대 중반 사이에 태어난 M세대, 즉 밀레니얼 세대죠. 1990년대 중반에서 2004년 사이에 태어난 Z세대를 합친 1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의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북한에서는 장마당 시스템에 의해 생존한 경험, 한류 문화에 노출되어 개방적 사상을 가진 젊은 층이 이 해당 계층에 해당됩니다. 90년대 태어났으니까 북한은 90년대 어땠습니까? 고난의 행군했죠. 그래서 당에서 우리를 살려주지도 못하고 나무 껍데기 벗겨 먹고 나무 껍데기 다 벗겨 먹어가지고 껍데기도 다 사라지고 잡초도 다 사라지고 다 그 잡초까지 떼가지고 국 끓여 먹었으니까 그러면서도 300만 명이 굶어 죽고 그랬는데 무슨 국가에 충성이 있겠습니까? 이 세대들이. 그런데 어떻게든지 계속 이 시기부터 남조선에서 풍선 날아오고 뭐 날아오고 하더니 USB 들어오고 그전에는 CD 들어오고 해가지고 봤더니 뭐야 이거. 노래는 왜 이렇게 아름답고 가사는 왜 이렇게 아름답고 노래는 왜 이렇게 멋지고 드라마는 왜 이렇게 화려한 거야. 정말 멋진 것이죠. 보니까 남조선 우리는 거지라고 들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잘 살아. 최근에 사랑의 불시착. 이야 정말 저도 재밌게 봤는데 북한 사람들이 봤을 때 뭐야 남조선 애들은 이렇게 다 예쁘고 남조선 애들은 이렇게 다 잘 사는가? 뭐야 이거. 근데 최근에 또 펜트하우스. 이야 이건 정말 저는 우리 집사람이 보는 걸 옆에서 가끔 이렇게 보는데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는데 어쨌든 그 초막장 드라마지만 그래도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야 남조선 정말 대단하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지 BTS 신곡 나온 거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저는 드라마 펜트하우스 보느라고 노래는 잘 못 듣지비. 자 어디에도 없지만 어디에나 있다. 남조선 이 마음 많은 남조선인 세대가 바로 북한의 MZ세대인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이죠. 북한에서 이 모범 병사들 공군입니다. 모아가지고 혁명사적지 답사가다가 벌어진 사건인데 데일리 NK가 작년에 보도를 했습니다. 부대 내에서 모범 병사로 선정되어 평양에서 해산으로 혁명 전적지 답사를 가던 병사들이 열차가 정차했을 때 진행된 오락회에서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 춤을 춰 보위국 요원들이 현장에서 체포했다. 해당 보위국 요원들도 BTS의 춤을 알아본 혐의로 처벌받았다. 참 아이러니하고 한 그런 해프닝인데 북한은 전기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기차가 운행을 하다 보면 이게 가다가 서고 그래서 개성에서 평양까지 그 160km 가는 것도 1박 2일 걸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다가 서고 하니까 섰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때우느냐 이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 사랑의 불시착 그 드라마 보면 기차가 서니까 그냥 밖으로 다 나와 있고 거기에서 그냥 별 보면서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또 그 주변에 인근에 있던 그 상인들이 와가지고 옥수수도 팔고 고구마도 팔고 이제 그런 거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단체로 군부대 군인들 이제 이 부대 3명 저 부대 4명 이렇게 모아서 한 단체 만들어서 혁명사직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안내 장교가 야 니들 장기자랑 한번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모 공군부대 소속 3명의 병사들이 이 BTS 춤을 춘 겁니다. 피땀 눈물이라는 노래에 맞춰서 그 피땀 눈물의 안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위부 요원들이 딱 보다가 야 니들 잠깐 이거 BTS 남조선 BTS 춤이잖아. 이 반동 갓나들 이리 와 체포를 해가지고 넘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스톱. 그런데 보위부 너는 BTS 춤을 어떻게 알아? 너도 봤으니까 아는 거잖아. 너도 처벌. 이렇게 됐다라는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지금 북한 젊은이들에게는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노래 이런 한류가 너무나 깊게 침투해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충성심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국가에서 배급도 안 해줬고 국가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배급 안 해주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는 국가에서 배급을 해주는 사회계약을 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급해줘야죠. 그런데 배급 안 해주면 나는 너에게 충성할 수 있는 충성해야 한다는 그 사회계약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북한판 MZ세대에 대한 태영호 전 공사 지금 의원인데 경고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딱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뭐라고 한겨레하고 인터뷰를 하셨냐. 제재와 봉쇄로도 북핵 문제는 해결 못한다. 북한이 죽지 않을 정도로 중국이 산소 마스크를 계속 붙여줄 테니까. 북핵 문제는 내부로부터 체제 전환이 일어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거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이른바 MZ세대가 북한의 중추 세력이 되면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될 거다. 요즘 북한을 보면 당이나 사회단체 회의 의제들이 자라나는 세대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들이 외부 사상과 풍조에 오염되지 않게 어떻게 차단하느냐가 주요 관심사다. 노동신문 사설도 핵을 가졌으니 군사적 수단을 이용한 외부 세력의 레짐 체인지 시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쓴다. 대신 자라나는 MZ세대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다른 동구권 국가들처럼 체제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 라고 경각심을 주문한다. 라는 거예요. 이 MZ세대. 그러니까 이 MZ세대를 잘 세뇌시켜서 이들을 성장시켜서 북한 사회 중추 세력으로 나아가면 결국은 이들이 스스로 그냥 북한 체제를 무너뜨릴 거다라는 예상인데 맞는 겁니다. 이 MZ세대는 기존 우리 같은 이런 세대들하고 많이 달라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20대, 30대 이 남성들 분명히 전교조들에게 세뇌 교육을 받고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사회인이 됐을 텐데, 지금 문재인 이 정권에 대한 반발이 제일 커요. 분명히 세뇌가 되는데, 이 젊은 세대, MZ세대는 세뇌조차도 제대로 안 된다. 다르다 이거예요. 왜? 세뇌시키는 자들이 이 MZ세대하고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뇌를 시키니까 다르다 이겁니다.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데 접근할 수가 없죠. 세대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 MZ세대는 어느 나라든지 지금 문제를 안고 있다. 대한민국 현 정부도 MZ세대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MZ세대를 달래기 위해서 청년층에 대해서 주택특별공급, 특공, 그거 특별 분양해주겠다. 이런 정책 나오고, 청년층에 대해서 돈을 얼마 주겠다. 청년층에 대해서 등록금을 대주겠다. 이런, 그 공약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MZ세대가 참 문제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MZ세대가 문제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정말 긍정적인 효과고, 그리고 북한에서도 이 MZ세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한반도 전체, 우리 한민족 전체를 봐서도 아주 긍정적인 효과고, MZ세대는 정말 좋은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다급해졌죠. 이제는 중국식 공안통치 시스템을 도입을 추진한 겁니다. 북한은 일단 사회 안정성 이 요원들이 체포를 합니다. 그러면 얘를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재판을 합니다. 이런 그 과정을 거쳐요. 그 과정에서 이제 백이 좀 들어와서 빼줄 놈은 빼주고 안 될 놈은 안 되고 이렇게 또 하는데, 중국은 공안이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바로 직결 처분까지 해버려요. 그래서 중국의 공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개방을 하는 상황에서도 15억을 이렇게 통제를 하나, 이거 우리 배워야 된다 라고 해서 요즘 북한은 중국의 공안 통치, 그걸 지금 배우는 연수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당국이 중국 공안부의 조직 체계를 교육받고 이를 일부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선진화된 재난 대응 능력을 받아들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명목이지만 소요 사태 시에 무력 진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었다. 교육 내용은 중국 공안부의 형사사법 체계와 재난 대응 전략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경찰 분야에서는 치안 유지, 불법 행위자 단속, 범죄자 수사, 체포, 구금 및 재판 과정 등에 대한 중국의 체제를 배우고 일부 이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은 최근 사회 안전성에 창설한 헬리콥터 부대의 공안 및 소방 부서와의 연계 업무 방안도 중국으로부터 전수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통해 주민통제 방안이 법률로 구체화되고 처벌도 강화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를 시행하는 기관인 사회안전성의 사법체계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그동안 북한 주민들을 완전히 쪼았던 이 시스템, 이거 가지고는 이제 안 되겠다. 왜? 바뀌었으니까. 정보가 그동안 완전히 통제가 됐는데 이제 휴대폰으로 해서 정보가 유통되기 시작했고, 또 외부에서 정보가 강제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통제를 하려면은 보다 선진화된 통제 시스템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해서 중국 배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중국 배우면 다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왜? 중국도 이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지금 중국의 MZ세대들이 이러고 있어요. 탕핑. 탕핑. 아무것도 안 한다. 우리는. 왜? 해봐야 지금 빈부격차 해소도 안 되고 안 한다. 그냥 이렇게 그냥 누워 있을란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중국의 MZ세대는 소황제. 하나만 나오라고 그랬으니까,
그 소수민족은 2명, 한족은 1명만 놓을 수 있었죠. 인구가 워낙 많았으니까. 그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은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소황제로 키워졌어요. 안 되는 게 없었어요. 경제 발전은 막 되죠. 자식은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해달라고 다 해주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는 일을 해야 되는 시기에서 나 일하기 싫어 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저우에서 홍수가 났을 때 어마어마한 수만 명의 인명피해가 났을 때 중국 당국은 그 SNS 보도 통제, SNS 통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하철에서 처참한 상황, 뭐 어디 상황 다 어떻게든지 프록시 서버를 통해서 해외로 들어가서 트위터에 올리고 뭐 해외 서버에 올리고 해가지고 이런 정보를 바깥으로 유통을 시켜버렸다 이겁니다. MZ세대들이. 그래서 저렇게 선진적인 통치 체계, 통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 공안도 이제는 안 되더라. 북한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미 시작된 반발 기류입니다. 최고 존엄 치적보다 자신들이 저녁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정말 뭐 대단하죠. 대동강이 있는데 능라도 있고, 그래서 바로 그 강에 이렇게 언덕이 있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주택단지를 지었네요. 이게 지금 계속 김정은이가 선전하고 있는 그겁니다. 수해가 났는데도 지금 이거 선전하고 있죠. 바보 아닙니까? 예. 근데 누가 봐도 정말 고급단지 같아요. 뒤에 뭐 김일성 궁전하고 뭐 최고 인민회의 대회당 뭐 다 있는 완전히 그냥 핫플레이스입니다. 여기에 이런 엄청난 주택단지를 지었는데 우리 서울로 치면 뭐 한남동쯤 되는, 근데 한남동쯤 되는 위치에다가 더 잘 지었죠. 엄청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짓다 보니까 이게 이제 최고 존엄 즉 김정은이가 어떻게든지 잘 지어봐 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모든 자원이 집중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 세멘트 양생하고 세멘트 만들고 하려다 보니까 물이 많이 필요하죠. 여기 김정은이 머리통 뒤에 또 주택단지가 있는데 나름 여기도 이 핫플레이스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엄청나게 잘 나가는 주택단지죠. 그런데 여기에 세멘트 만들고 뭐 공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이 주택단지에 수돗물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열받아 버렸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보통강구역 호안다라식 주택건설장 주변 주택지구에 사는 세대주 반장이 다른 세대주들 몇 명과 한밤중 건설장에 들어가 오지관을 파손하고 발브를 잠근 일로 붙잡혀가 내부가 떠들썩해졌다. 이들은 아파트에 공급되는 수도를 건설장이 끌어다 쓰면서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행동에 옮긴 것이다. 수도 안 나오니까 여기 있는 세대주 반장이 야, 저 가가지고 공사장 저 파이프 저거 확 그냥 깨버리자 해가지고 몇 명이 어울려가지고 밤에 가가지고 그 공사장에 있는 수도 배관 파이프를 깨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른 밸브를 잠궈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물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다 조사해가지고 도대체 누가 한 거야 하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러다가 아주 한 달쯤 지난 후에 어떤 아주머니들 둘이서 뭐 우리 세대주가 뭐 한번 이렇게 나갔다 오더니 물이 잘 나오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걸 이제 지나가던 누가 듣고 신고해가지고 잡혀버린 겁니다. 아무튼 이제 최고 존엄이 뭐 지시를 해가지고 1호 관심사다 하든지 말든지 아니 우리 지금 저녁 해먹고 설거지 해야 되는데 물이 안 나 이게 말이 돼? 가서 그냥 깨버리는 겁니다. 이제 국가 시책에 대해서 조직적인 반발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바로 북한의 현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이 지역에 산다면 거의 뭐 최고 핵심 그런 북한으로 치면 1등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조직에서도 그런 반발이 이제 나오고 조직화된 반발이 나온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MZ세대의 반발, 전체주의 그림자 드리운 한반도 그리고 한민족의 희망이 되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20대 30대들 그중에서도 남자들이 이 문재인 정권의 이 포악한 언론법 만들어서 언론의 재갈을 채워줘 뭐 온갖 것 다 만들어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의 반기를 드는 우리 자랑스러운 20대 30대 젊은이들,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또 북한에서는 지금 현재 북한의 MZ세대들은 이 체제의 반기를 들고 이 우리 인간 존엄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된다. 김정은을 위해 일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일하자라는 이 MZ세대, 이게 또 우리 한민족의 희망이 아니냐. 남북 모두의 MZ세대 모두 힘내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